여러분 오늘도 편안하셨습니까? TBC8 뉴스의 황상현입니다. 저희 TBC는 결식 아동들이 먹는 음식의 질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답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인 취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늘 관련 소식이 첫 소식입니다. 급식 지원비 부족으로 결식 아동들이 동네 편의점을 전전한다는 얘기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해봤는데 비만은 물론이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성인병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결식 아동들의 건강 실태와 편의점 음식의 위험성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이세영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차례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초등학교 5학년 박모군. 배고플 때는 사이다랑 삼각김밥, 소세지 이런 거를 많이 먹어요. 같은 학년 김모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햄버거.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이들의 건강 상태를 일반 아동과 비교해봤습니다. 비만과 관계가 있는 체지방률의 수치가 결식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많게는 70%까지 높았습니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 중성지방 수치 또한 결식 아동이 훨씬 높았습니다. 실제 결식 아동의 모세혈관은 손상돼 모양이 심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그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 단백질의 좋은 양질의 단백질의 부족,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결식 아동의 비만이 많다는 것은 잘 먹어 그런 게 아니라 영양 불균형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초 대구 남구보건소에서 결식 아동들을 상대로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20%가 비만 환자였습니다. 2011년 인천 지역 결식 아동 1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2%가 비만으로 일반 아동보다 많았습니다. 비만이 지속되면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10대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식 아동들이 즐겨 찾는 편의점입니다. 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은 170여 개, 대다수가 이런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같은 가공식품인데요.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결식 아동들이 밥 대신 사 먹는 제품들은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가장 많이 사 먹는다는 삼각김밥, 핫바, 가공류로 한 끼 식단을 꾸려봤습니다. 비만의 원인인 나트륨은 이미 성인 하루 섭취 기준을 초과했고 당류는 기준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체내에 오래 남아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침묵의 살인자 트랜스지방도 편의점 인기식품에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햄버거와 빵에는 0.4g, 냉동치킨에는 0.9g, 라면에는 1g이 들어있는데 그중 2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어섭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혈관의 독성을 일으켜 지방간은 물론 피부 노화까지 유발한다는 사실이 최근 지역대 연구 결과에서 처음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결식 아동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표적 조사라든지 좀 장기간에 걸친 연구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이 아니라 어린 국민들의 영양을 지키는 것으로 그 프레임을 좀 더 폭넓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도 중요하지만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비 인상과 건강관리가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네,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정말 걱정인데요. 이번엔 트랜스지방이 성인병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밝혀낸 영남대학교 조경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조 교수님. 자, 먼저 트랜스지방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네, 그 액체인 식물성 기름을 강제로 고체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면 향이 좋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래서 흔히 그 도넛이나 혹은 햄버거 이런 곳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쓰인다고 하셨는데 좀 전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편의점 식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맛이 좋아지고 또한 고체 기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트륨, 당분은 이 성인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상식이 되고 있는데 이 트랜스지방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트랜스 지방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좋은 단백질, 노폐물을 걸러내는 단백질을 변형을 시켜서 세포 독성을 일으키고요. 네. 그래서 장기간 우리 혈액 속에 머무르면서 온갖 염증과 온갖 나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데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나 혹은 그 피부 노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아이들 문제가 저희들이 초점인데 아이들 건강 상태를 직접 체크하셨는데 어떻든가요, 정말로? 특히 그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그 신체 나이가 40, 50대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고요. 40, 50대요? 네. 그리고 그 키는 또래보다 작은데 몸무게는 굉장히 증가한 그 전형적인 비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혈증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그 지방간까지도 우려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피부 노화를 얘기하셨는데 아이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 결식아동의 그 피부 수분 함량을 측정해 보니까 네. 그 또래보다도 25% 정도 낮았습니다. 이 말은 이미 그 혈관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그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이런 인스턴트 식품은 아이들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먹는데 말이죠. 이거를 음식을 살 때 함유량을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0.2g까지 있어도 0g이라고 현재 표시할 수 있고요. 네. 또한 그게 한 조각에 0g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끼에 여러 조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하루에 그런 것을 여러 번 또 먹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0g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못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 성인병까지 노출됐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